심리 분석 한번 가볼까요? 그 표정을 봐서는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학교에서 농담도 있다는 거예요. 출석 요구서를 용산에 보내서 가긴 할 텐데 누가 김건희 여사한테 갖다 줄 거냐. 갖다 줄 사람이 없어서 아마 소환이 안 될 거다. 서빙 로봇들 많죠. 서빙 로봇 AI가 다 AI가 쭉 가서 공시송달해야 될 것 같은데 공시송달. 그런 얘기. 수요일 다음 목요일이 특별히 더 힘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리볼드 아르기닌으로 여러분의 활력 재충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리볼드 아르기닌 활력 충전입니다. 자, 그러면 오후 시간 또 활력 충전해 주실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윤성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12시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점심을 좀 늦게 먹어야 되는데 땡기거나. 그 아르기닌 이렇게 하나씩 좀 주고 그래서 그럴까요? 힘내서 방송하고 아유, 알겠습니다. 점심도 못 먹고 하네. 네, 아르기닌 어떻게 우리 신영 기자님 준비 좀 됐을까요? 있을까요? 지금? 없어요? 저희가 끝나자마자 바로 한번 끝나자마자. 뚜껑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신영 기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 순서 정치용장 두 분의 이슈에 대해서 정말 잘 취재도 해주시고 또 잘 분석해 주신 두 분이 계셔서 저희가 참 든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저희 개혁신당의 그 후보자 토론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보셨고 잘 알고 있습니다. 내부 평가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 그 경쟁이 치열해서 네. 뭐라고 이제 언급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워낙 후보들이 민감해서. 더군다나 지금 권역별로 이렇게 토론회를 거치고 네. 현장 평가단의 투표 결과는 바로바로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1, 2위 그 순위 다툼이 치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략 그 평가단의 순위는 대략 나왔어요. 권역별로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네네. 그게 25% 반영되고 여론조사가 2,000 샘플로 해서 또 25% 그리고 네. 나머지 50%는 당원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 하여튼 1, 2위가 치열해요 지금. 네, 1, 네. 2위. 네. 그리고 당원 게시판 들어가 봐도 네. 뭐 이렇게 서로 응원하는 후보에 대한 그 응원과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왜 안 돼야 되는지가 너무 치열해서 비방이. 약간 걱정되는 측면도 있어요. 약간 과열 이거 양상이. 당내 선거인데 너무 세게 붙어갖고 아니 뭐 사실 뭐 저희는 그 막상 토론은 세게 안 붙으시던데. 지지자들이 세게 붙었어요. 치열해요, 진짜. 네. 당내에서 어떻게 된지 관심이 없고요. 네, 저희 장르만 여의도에서 한 거에 대해서 당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네. 그거 여쭤본 거예요. 예, 누가 1, 2등 하는지야 뭐 저희가 뭐 상관할 바는 아니고. 네. 장르만 여의도에 나왔더니 정말 뭐 재밌게 잘 됐더라. 아유. 그런 연락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렇습니까? 역시 정프로의 진행은 달라. 아이고야. 다르긴 다르죠. 네. 본인에 대한 평가를 나를 물어보세요. 해달라 이거. 제가 딴 얘기만 잔뜩 했군요. 아니 뭐 이긴 후보가 1등을 하든 좀 걔 해주세요.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자 그러면 우리 정치용장 두 분과 함께 지금 정치권 이슈들 아까 못 다룬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이슈들 하나하나 좀 다뤄볼까요? 네, 지금 뭐 다들 놀랐습니다. 이 국회의장. 결과 때문에 지금 뒤에서 들썩들썩했어요 우리끼리. 두 분도 예상 못하셨죠? 네. 당심 명심이 예. 우원식이었습니다. 예. 야, 근데 국회의장 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5선의 우원식 의원이 네. 이변이죠. 네,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은 아니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됐죠. 예. 이게 명심이 우원식 의원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명심은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별로 없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설레발을 친 거고 의원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우원식 의원에게 이번 국회의장은 당신이 더 어울리오라고 이렇게 표를 준 겁니까? 그러니까 역시 원내 선거는 어려워요.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이 최악의 유권자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요. 현역 의원들. 그러니까 원내 선거는 현역 의원들이 유권자로 참여하는 선거니까 네. 보통 이게 속을 알 수가 없거든요. 예. 속들이 전부 시커매 갖고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러니까 네. 원내 선거 치르고 나면 각 후보들이 자기가 받을 예상표를 합쳐 보면 유권자의 보통 2배 내지 3배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 직접 또 많이 해보시고요. 네. 아니 이게 보면 정말 표를 세거든
네. 세잖아요. 세죠. 유권자가 몇 명 안 네, 되니까. 네, 그러니까 세죠. 확실하면 동그라미, 정말 네. 확실하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2개. 그리고 애매하다 그러면 세모, 아. 이건 남의 표다 그러면 X. 네. 근데 이 보면 나중에 까 보면 동그라미 2개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 숫자만큼도 네. 안 나오는 경우가 네.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이번 그 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네. 가장 의문의 일패를 당한 세력은 음.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요? 예. 무슨 의미예요, 그건? 그 추미애 의장 후보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거든요. 보수의 어머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자가 민주당 당 대표를 할 때는 드루킹 사건을 선물했고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 추미애 장관이 있을 때는 당시 그 윤석열 총장을 대권 후보로 선물을 해줬고 그래서 국회의장이 거의 될 줄 알았잖아요. 그게 오히려 국민에게 더 유리하다. 후보 정리도 막 되고 그래서 네. 그러면 추미애 국회의장은 국힘에게 이번에는 뭐를 안겨줄까 이거에 대한 기대가 정말 컸어요. 그게 너무 보였나 보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그러니까 너무 티를 냈었나 봐요. 어쨌든 당사자인 우원식 의원도 네. 이렇게 이길 거라고 예측은 못한 것 같습니다. 본인도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수계산을 했을 텐데 네. 이제 뭐 더 붙이잖아요. 우리 막 자석처럼 만들어가지고 예. 쓰고 있을 때 수계산을 했어도 쉽지 않겠다. 이기는 건 아슬아슬할 수는 있어도 어차피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네. 쉽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뭐 끝나고 나서 인사말 하는 것도 보면 모르는 것 같아요. 됐을 줄 최선을 다했다. 뭐 야, 어린 둥절이에요. 그냥 지금. 갑자기 수상 소감 발표하듯이. 그렇습니다. 설마 내가? 막 이런 분위기. 아니, 저도 이제 그 속보 보고 네네. 그 의원실에 전화를 했더니 완전히 막 난리예요.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아직도 이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거의 막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보좌진들이 이제 이런 분위기를 전해주면서 네. 사실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어제 밤까지도 표 계산을 다 했더니 사실상 박빙 패더라. 그리고 의원들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아서 아마도 당선이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해서 네. 당선 소감을 안 썼대요. 우원식 의원식이. 예, 그래서 그거 어떡하냐 지금 당장 발표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쓰고 있다. 아. 제가 아까 11시 48분에 통화했을 때 의원실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최대한 설득을 좀 해보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밤 상황에서 근데 오늘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자기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래서 너무 놀라고 뭐 당혹하는 분위기이고요. 됐는데 당혹스러워. 예. 일단 우원식 의원 깜짝 놀라고요. 네. 그다음 추미애 당선인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깜짝 놀랐죠. 이재명 대표는 놀랐습니까, 안 놀랐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이재명 대표도 놀랐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실상 그래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트위터를 올렸는데 네. 그 지지자들이 추미애 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막 이런 거를 공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공개적으로 누구를 좀 지지하고 응원한다라는 걸 원내대표가 이렇게 피력을 한 거여서 네. 사실은 이제 중요한 선거 앞두고 지도부에 계신 분들은 뭐 대표건 부대표건 뭐 그밖에 무슨 정책위 의장인건 누가 됐든지 간에 사실 이런 표현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례적으로 트위터에 사실상 나는 누구를 지지합니다라는 내용을 올린 거라서 오히려 제가 오면서 이제 여러 민주당 관계자분들 취재를 했더니 네. 두 가지가 페인이었던 거 아니냐 네. 추미애 캠프에서 네. 첫 번째는 단일화가 첫 번째 페인이었다. 왜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선거를 하는데 무슨 그림이 단일화를 너무 좀 이상하다. 하냐. 예. 네. 그리고 막상 이제 그 조정식 의원하고 중국 네. 식당에서 먹고 나와서 하는 얘기는 마치 전반기는 내가 할 테니 후반기는 당신이 하시오라는 네.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냐. 물론 본인들은 다 그런 내용은 없었다라고 부인하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보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왜냐하면 뭐 하는 정성호 거야. 후보는 사퇴였고 그 전에 우원식 사퇴를 의원은 했고. 단일화였기 때문에 아니, 전반 조정식. 조정식 예, 의원이 예, 단일화였기 예. 때문에 그래서 예. 사실은 저 뭡니까 그림이 좀안 조정추 좋았구나. 조정추 단일화가 오히려 독약이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한 거다라는 네네, 얘기가 네네.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또 하나는
우원식이 민주당을 살렸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서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응원하는 후보가 추미애 후보였고 이제 사실은 의장이라는 자리가 네. 조율할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원식 후보는 무슨 뭐 어떤 뭐 이렇게 뭐 막 행보가 갈짓자 행보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니 이번에 부의장 된 이하경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우직하게 민생 뭐 을지로위원회, 네. 뭐 네, 의뢰편에서 네, 네, 뭘 네. 활동들을 많이 해왔던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점수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추미애 의원이 되든 우원식 의원이 되든 뭐 나쁠 거는 없잖아요. 없죠. 예, 네. 예. 뭐 끝나고도 뭐 뭐 형님이 지금 적격이다. 예, 뭐 형님이 적격이다. 나한테만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해주더라 네, 이런 얘기 네. 있었는데 어쨌든 뭐 결과 나오고 나서 이재명 대표 워딩이 나왔는데 네. 당심이 추미애한테 일단 분석이 많았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온 거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라고 네. 물었더니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당심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경선 과정에 대표님 의중이 반영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라고 하니까 흐흐흐 웃으면서 저도 한 표죠라는 이야기를 했던 저도 한 겁니다. 표인데. 제가 지금 이게 제가 두 표입니까? 방송 중에 이제 워딩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웃음의 뉘앙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나도 소중한 한 표 행사했다 뭐 그냥 이 정도의 워딩으로. 아니 저 네.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또 어쨌든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대선으로 가는 길에 모든 이제 관역이 조준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지금 두 사람 중에 추미애 우원식 중에 누가 더 대선으로 가는 길에는 조금 더 괜찮은 분일까 생각은 당연히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선보다는 네. 사실은 이번 국회는 지난 뭐 총선을 통해서 범야권이 192석이나 되는 네. 엄청난 민의가 모아진 선거였지 예,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고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꿨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들이 전부 투표장에 나와서 야권 192석을 만들고 사실 여권의 참패를 기록한 네, 네, 선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새로 선출되는 국회의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민의가 반영된 국민의 얼굴을 닮은 국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도 관련해서 아무 말도 얘기 못하고 국회가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서 임명장도 안 주고 뭐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런 국회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추미애 의원이 되던 조정식 아니 누구죠? 저 우원식 우원식, 의원이 예. 되든 뭐 누가 되든 그런 역할을 게을리할 분들은 아니다라는 판단 속에서 네. 민주당 의원들이 뭐 아무래도 조금 더 뭔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네. 뭐 그런 분을 네. 선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협상 네. 스타일한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추미애 대표는 워낙 대표 시절에도 이제 뭐 강성 네. 한번 정하면 이제 밀고 나가는 선명한. 스타일이었고 네. 이제 우원식 의원 원내대표 시절에도 어떤 뭐 협상력 네. 같은 거를 발휘했다 이런 점이 좀 유효하지 않았나.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강성 지지층 내지는 네. 열렬 지지층이 원하는 의장 후보가 누구냐. 근데 그거는 뚜렷하게 보였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가 보다 강하게 윤석열 정부와 싸울 것 같다라는 이제 그 적극 지지층들의 판단이 반영돼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이른바 단일화 이런 거를 움직였던 것 같은데 이번 민주당 의장 선출을 앞두고 조금 데자뷰 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이 참 복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이 많다. 왜냐하면 작년 3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장제원 의원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윤심이 당심이고 예. 당심이 민심이다. 민심이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만들었죠 맞아요. 당 대표를. 분위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냥 김기현 당시 당 대표가 당선이 됐죠. 됐어요. 음. 근데 이번 의장 선출과 관련해서 비슷한 발언이 민주당 내에서 또 나왔었거든요. 네.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네. 그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야 1년 전에 저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하다가 적골당하는 거를 보고도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네 했었는데 네. 결과는 정반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민주당이 행운이 좀 운이 따르나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사실은 이게 의원들 개개인별로 접촉을 해보면 다 초록이 동색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민주당의 저는 이제 그 늘 출입 기자로 일하면서 민주당의 DNA와 국민의힘 DNA는 정말 정서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국민의힘은 누가 딱 정해지면 이렇게 수직적으로 그러니까 이행이 되는 DNA가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딱 결정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대체로 이제 관료 출신들이 많고 법조인들이 많은 정당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좀 돼요. 근데 민주당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막 누군가 뭘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DNA는 뭐 법조인도 굉장히 많아지고 관료 출신도 있지만 사실 민주당의 주류는 과거에 586 운동권이라고 네. 통칭되는 반골 뭐 기질이 운동가들 그다음에 뭐 환경운동 했던 분들 그러니까 액티비스트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정서적으로 뭐 기계적으로 막 만들려고 한다면 이거는 민주주의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야 라면서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고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좋은 말로 민주당은 집단지성이 잘 발현되는 정당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네. 지금 약간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금 난감하지 않을까요? 많이 난감해졌죠. 네. 네. 어쨌든 교통 정리를 했는데 아니 제가 보기엔 원내대표 임기 시작하자마자 큰 거 한 방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요런 장면이 한 번만 더 나오면 원내대표 임기는 뭐 1년이라 비교적 좀 짧은데 원내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아니면 혹시 거죠.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가장 힘도 이제 강할 때고 이제 총선 이제 끝나서 결과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뜻에 거스를 만한 상황은 사실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의 원래 전략은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분들의 이제 지지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되 하지만 실제 정말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추미애 의장보다는 우원식 의장이 더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추미애 이렇게 좀 가는 방향으로 갔지만 사실은 이제 우원식 의장으로 이렇게 갔던 전략상 이렇게 좀 투트랙으로 간 건 아닌가. 근데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게 이번 의장 선출과 관련해서 물론 가장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은 사람은 추미애 후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네. 타격이 큰 사람은 제가 보기엔 박찬대 원내대표.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세 번째쯤 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의 어쨌든 당 대표로서요 누가 뭐래도 지금 이재명 당 대표의 당 장악력이 거의 최고다, 완벽하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면 본인의 어떤 이미지 내지는 권위도 실추될 수가 있는데 그걸 무릅쓰면서 그런 이중 전략을 쓴다? 그거는 조금 쉽지 않다. 생각하기 어려운 것 의원들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저기 우원식 의원 찍었을 가능성은 생각 안 하시나요? 반대로. 무기명 대표 예, 아니, 모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취재를 한 내용이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딱히 마음을 정하고 누구를 밀자 뭐 하자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들 중에 일종의 이제 그걸 명심팔이라고 뭐 예. 언론에서 이제 명칭을 지정을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왜 그러세요라고 세게 비판은 안 하지만 그거를 가히 좋게 보거나 이렇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무슨 네, 얘기냐면 사실 국회의장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양쪽의 원내 지도부 그리고 혹은 뭐 비교섭 단체들 의견을 잘 들어서 조율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분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 완고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뭐 근데 어떤 원칙이 정해지거나 방향이 정해졌을 때 이게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잘 관철이 안 되더라라는 얘기를 의원들이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의원 개개인들이 판단했을 때 어떤 국회 운영이 좋은가. 그러면 뭐 소위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수박 뭐 이런 얘기할 때 우원식 의원은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앞서도 을지로 위원회 말씀드렸지만
아픈 현장에 제일 먼저 가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제가 기억하는 한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고공농성장에 올라간 분이 우원식 의원입니다. 예, SPC 그 빵 공장에서 네네네네. 그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간 분이 우원식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 환노위 활동을 해도 현장에 잘 안 가세요. 근데 우원식 의원은 그런 데를 많이 다니는 분이고 네. 앞서 저기 그 이하경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점수를 좀 많이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예. 자, 그 캐릭터 잠깐 얘기해 주시니까 네. 예. 그 우원식 의원이 이제 그렇고 반면에 이제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국회의장 선거의 증거에서 그냥 내가 이제 졌으니까 또 길게 의원으로서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또 법안 만들고 해야지 정도로 이제 잘 가실지 아니면 당내에서 또 굉장히 중한 뭔가를 또 하실지를 생각해보면 아마 후자 쪽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추미애 당선인이 할 수 있는 뭐 역할 혹은 뭐 자리 같은 게 뭐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에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 한지는 벌써 한 십수년 지나지 다시 않았나요? 뭐 이렇게 다시? 또 아니 뭐 그냥 왜 지금 뭐 순간 떠오른 글쎄 당직은 많이 아니지만 네. 애매해졌는데 어쩌면 대표 출마할 수도 있겠죠. 당 대표 네. 있지 않을까요? 되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 근데 고민은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워낙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예. 의지나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차원에서 뭔가 위원회가 생기면 뭐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아, 있고 뭐 특위위원장 특위, 예, 뭐 정도는 할 특위위원장 수 같은 있겠죠. 거를 예. 할 수도 있겠죠. 검찰개혁위원장 뭐 이런 예, 거 예. 있고 상위원장은 뭐 좀 자존심 상도 쉽지 않을 그렇죠. 그리고 상임위원장 추미애 하시는 당선자가 지금 6선이 그쵸. 되는 건데 네. 6선에 상임위원장 하는 건 제가 한 번도 예.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6선 정도면 사실은 국회의장 외에는 어떤 자리를 맡을 데가 어렵죠. 없어요. 마땅치가 않아요. 그 내는 거 추미애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될만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사법연수 14기 동기입니다. 아, 그래요? 국회의장 깜이 된다. 이런 그래서 평가를 또 할만하다 하셨죠. 했는데 배팅을 잘못했어요. 요새 열심히 하시는 건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좀 다 많이 하시죠? 감이 좀 떨어지신 것 같아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수가 모자라서 잠이 안 옵니다. 제가 볼 때는 저 대통령 임기 단축위원회 뭐 이런 거 따로 만들어져가지고 개헌 개헌 관련한 특위위원회. 예, 그런 그럴 수도 뭐 있겠죠.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그 정도 위원장은 아마 하셔야 본인 직성이 좀 풀린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살짝 듭니다. 전당대회를 나오게 된다면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 연임설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랑 각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럼 쉬운 진짜 길은 아닌데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은 굉장히 충격 여파가 크실 그러게요. 것 같아서 지금 당장 뭐 비전이 어떻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또 출마를 한다고 하면 거의 양자구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엔 전당대회 출마할 사람은 박용진 의원 정도 외에는 없을 것 같은데. 박용진 이재명 예. 이렇게요 당 대표로. 딴 사람 누가 나올까요? 근데 일단 추미애 감히. 대표가 그 의장 가능성이 높았는데 네. 이제 우원식 의원이 되면서 네. 이후에 또 고민이 많아지겠죠. 예. 민주당 지도부라든가 원내 지도부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네. 것 같고 어떤 전략이 또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막 예단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네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국회의장은 우원식 네. 의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아무리 기다려도 추미애 의원의 백브리핑 워딩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아마 말씀을 안 하고 그 회의장을 벗어나신 게 아닌가. 경로 싶어요. 중이신가? 네. 아니 그러니까 경선에서 승리한 분은 당선 소감 준비가 안 돼 있고 경선에서 패배한 분은 패배 수락연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서로 준비가 안 네. 돼. 네. 좀 나오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통령과 조국 대표의 만남이 예.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5년 만에 조우입니다. 자, 어제였죠. 우리는 이랬지만 부처님 오신 날이었고 그 대통령과 정치권 인사들이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행사 끝나고 이제 정치권 인사들이 악수를 쭉 하잖아요. 네네. 뭐 여야 대표, 원내 대표 다 악수를 하고 그러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요 장면 조금 가렸네요.
예, 나옵니다. 아니 왜 왔어 여기? 예. 참 이거. 지금 뭐 쭉 악수를 하고 넘어가는데 네. 이 장면 좀 이렇게 보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 그대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눈썹이 네. 다른 건 모르고 표정은 제가 뭐 주관이 개입되니까 네. 조국 대표랑 악수하는 순간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네, 약간 놀란 듯한 어이구 하면서 너무 반가웠을까요? 반갑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예, 근데 뭐 조국 대표는 이제 좀 약간 앙 담은 입으로 이제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이제 악수를 네. 했고 뭐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장면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조국 대표 측에서는 조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불교 관련 행사여서 자제했다. 네. 이렇게 좀 코멘트를 했고 또 마침 조국 대표가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방송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윤 대통령이 한 30-40cm 거리에서 매우 과장된 웃음의 표정을 지었다. 눈을 마주치면서 2-3초 같이 있었는데 과장된 억지 미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마주친 상태에서 대통령은 웃고 나는 웃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지금 조국 대표 이제 최상병 특검 얘기하면서 뭐 대통령실과 연결고리 드러나면 탄핵 사유다 이러면서 대통령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5년 만에 만남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그 좀 불편한 만남들이 정치권에서 뭐 자주 있잖아요. 네. 예. 그러나 그 상황을 또 잘 넘어가는 게 또 정치인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윤 대통령 마음이 좀 들킨 상황이 아닌가? 마음을 들켰다. 예, 아니, 눈빛을 보면 네. 세상에 그렇게 깜짝 놀라는 표정에 너무 그 사진을 근데 오늘 아침 조간들 보면 참 재밌는 게 아니, 왜 놀란 거예요? 놀랐으면. 여기 올 줄 몰랐나 보죠. 예,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 몰랐던 아, 거죠. 그래요? 예. 아니, 네, 그리고 조 대표도 말인 못이었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예. 갑자기. 근데 5년 만에 저렇게 딱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극단의 양쪽에 서 있는 분이 예. 운명의 어떤 만남 같이 이렇게 네. 딱 양 측면에서 서서 한쪽은 아니, 반갑습니다 하는데 참석자들 말이 다- 안 나오는 거죠. 다 얘기해주지 않아요? 당연히 얘기해주고. 명단도 있고. 예, 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쵸. 뭐 종북의 가장 큰 행사고. 왔던 거에 놀란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 타임에 거기서 악수할 줄 몰랐다. 네.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예. 우리 심리 분석 한번 또 한번 가볼까요? 아니, 그 표정을 봐서는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그리고 오래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반갑습니다. 대신 나의 표정, 그러니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조국 대표에게 이렇게 표정으로 뭔가를 전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뭘까요? 그 네. 논란 살살해 뭐 이런 걸까요? 예. 그 네. 오늘 아침에 조국 대표가 그 저 뉴스공장에 출연해가지고 예. 과장된 억지 미소였고 안타깝더라라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좀 편안하게 마주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그냥 고스란히 다 드러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표정은 감출 수가 없다. 5년 다 드러난다. 전 검찰총장 임명할 때랑 비교해 보면 5년 만에 좋으니까 5년 전에 네. 만났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사진이랑 비교해 보면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네. 민정수석과 신임 검찰총장으로 만났을 때 저 때는 진짜 너무 좋았죠. 화기애애했죠. 화기애애하네요. 좋은 관계였죠. 그 저 때 지금 영상에 나오네요. 김건희 아유. 여사도 그때 이제 검찰총장 네, 배우자로서 이제 네. 참석을 해가지고 뭐 그때 김 여사가 뭐 대통령 넥타이 만져주고 막 이래가지고 네. 막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막 옷매무새 만져주고 네. 저 비공개 환담장에서 또 김건희 여사가 또 마이크를 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어제는 이제 김 여사는 참석을 안 했고 조국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5년 만에 만난 뒤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박형철 당시 비서관. 예, 예. 둘이 얘기하고 있네요. 저 때는 진짜 엉덩이 탐정 정말 많이 닮았어요. 자, 그렇게 예. 이제 5년 만에 만남이 네. 있었고 5년 전만 해도 젊으셨네요, 다들. 그러네요. 네.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제 네. 만나서 악수를 했는데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네. 서로의 위치 또 상황 관계 같은 게 좀 보였던 것 그동안 같아요. 많은 일이 있었죠. 정말 예. 5년 사이에. 5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인생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헤어진 여자친구 만나도 5년 만에 저렇게까지 바뀌기가 쉽지 않은데 그죠? 네. 어떻게 저렇게 많이 바뀌었을까?
근데 뭐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어저께 행사에 사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공식 석상은 네. 아니고 그 비공개로 하는 이제 그 오찬 종교인과의 때, 네. 오찬에 참석한다고 아, 했다가 네네. 직전에 취소를 했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공식 행보하기 이르다고 판단을 했나 뭐 최근 오늘을- 검사린다도 있고 해서 그랬는데 네. 오늘 그 캄보디아 대통령 내외와 총리, 오찬을 캄보디아 총리와의 총리. 그 오찬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행보를 재개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오찬 장면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대통령실에서 릴리스가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풀 기자들이 네. 그 정상회담은 저 취재를 하고요. 풀 네. 취재를 하는데 오찬만 김건희 여사가 배석하는 오찬만 전속기 찍는다. 예. 그러니까 전속이 찍은 그 사진에 풀한다는 거죠. 영부인도 같이 예. 이렇게 잡혀서 그게 예. 청와대에서 예. 근데 공개를 지난달에 살짝 나오겠네, 살짝. 앙골라 대통령 배우자랑 할 때는 일정 자체를 비공개로 해가지고 예. 아예 나중에 알게 그렇죠. 됐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공지를 했다는 예. 거는 사진도 좀 공개하면서 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정을 공개한 거로 봐서 일정은 공개하고 사진은 안 보내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진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어떤 사진이 몇 달 나올까? 만이죠. 거의 그 거의 다섯 6개월, 달. 예. 다섯 작년 달이 12월에 정도 네덜란드 됐는데. 건갔다 오고 153일 만에 아. 공개 네네네. 행보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엔 그 정말 화보처럼 이게 참 잘 연출된 사진이 많았는데 아마 네. 이번에는 그런 사진은 잘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김건희 여사 사진이 나오겠죠. 전속이 가니까. 아니, 예. 김건희 여사가 좀 중심되는 사진? 그럴 수도 있겠죠. 아, 왜냐하면 그거는 좀 아니, 부담돼. 그러니까 네. 풀 기자들이 촬영하면 대통령 중심으로 찍죠. 예, 예. 그 정상 중심으로 예. 찍고 아마 이제 뭐 내외분 4명 이렇게 찍겠지만 뭐 전속이 찍으면 각도가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우리가 대통령실에 네, 올라온 네, 네. 사진들을 보면 중심이 좀 이동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전속이 촬영한 게 공개가 된다면 또 김건희 뭐 여사가 관전 포인트가 어디가 될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그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석가탄신일에 예정됐던 일정도 취소하고 참석을 안 했는데 예. 하루 그냥 하루 만에 그 캄보디아 훈만의 총리하고 오찬하는 거는 뭐 사실은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에 영부인이 같이 한다고 공개를 하고 정말로 동영상이나 사진도 릴리스가 된다고 하면 이 정도 할 거였으면 왜 석가탄신일 그거는 취소했지? 이런 의문도 들고 그래서 네. 약간 일부러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나 근데 이제 라는 그 생각도 들고 총리 오차는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 안에서 하는 거고 좀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한데 외부 일정은 또 외부인과 만나서 그렇죠. 또 바깥에서 하는 일정이니까 네, 기자들이 특정 또 다수를 올 만나야 수도 되고 하니까 있고. 그래봤자 석가탄신일 오찬이라는 게 그 조계종의 예, 뭐 예, 예. 총무원장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하고 네네네. 하는 건데 거기서 뭐 컨트롤 안 될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그 뭐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네. 캄보디아의 그 한 어린이, 어린이를 네. 치료. 한국으로 데려와서 치료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따뜻한 일이죠. 김건희 여사 네. 입장에서는 캄보디아에 대한 인연이 굉장히 중요해서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마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공개 행보들이 조금 있을 걸로 예상이 좀 돼요. 네네네. 예, 그리고 오늘 시작으로 예, 중앙아시아 뭐 3개국 순방이 6월달에 있는데 거기에도 아마 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검찰 인사가 나고 그리고 쭉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뭐 차장부장 검사들 인사가 또 네. 나올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례적으로 이창수 지검장하고 그다음에 박성재 장관이 출근 멘트를 통해서 네.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입장이 좀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이게 좀 컨트롤이 가능한 상황으로 간다고 보고 그리고 어허. 공개 행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입니다. 예. 네, 해봅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검찰 인사 얘기로 넘어가면서 그 또, 추측에 네. 의하면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인데 자신감. 자신감을 보이다가 잘못되는 경우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검찰 인사가 지금 뭐 1, 2, 3, 4차장까지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부장들 인사가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1, 2, 3, 4장 누가 올지를 또 정해야 되는 거고 네네네. 그 밑에 이제 실무자인 이제 부장 검사도 지금 뭐 빠르면 뭐 다음 주 아니면 뭐 다음 달 초에는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주제로 좀 넘어가 네. 볼게요. 이 인사도 어쨌든 검찰총장은
별로 관여를 못하는 상황인 거죠? 자, 그게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관여를 하는 건지 누구는 한다고 했다고 하고 상의했다고 하고 누구는 뭐 입을 닫고 들어볼게요. 네. 자, 총장 패싱 후폭풍입니다. 지금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이후에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대거 교체가 됐죠. 근데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원석 총장이 지난 토요일에 박성재 장관 만나서 검찰 인사 좀 밀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다음날 법무부에서 다 전화 걸어서 수고했다라고 하고 월요일에 쭉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꾼 거죠. 네. 늦춰달라는 요청을 듣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거 그러면 검찰 인사 총장이 완전히 패싱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 오늘 박성재 장관이 출근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시기를 언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인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끝이 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늦춰달라고 요청하면 다 받아들여야 했습니까? 그리고 인사했다고 수사가 끝났나요? 수사는 수사대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사실상의 검찰 인사를 주도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거는 장관을 너무 무시하는 말입니다. 내가 주도했습니다. 네. 검찰총장과 협의 다 했고 요청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 아주 고마운 이원석 예. 총장이 나서야 됩니다. 이제는 예,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러니까 선언하셔야 됩니다. 소환해야 돼요. 어디서 듣던 얘긴데. 국민이 키운 예, 그 멘트는 그렇습니다. 예, 뭐 하는 겁니까? 나서야 됩니다. 네. 우리 부장검사 출신 김영남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협의와 합의의 네. 차이인데 네. 그러니까 합의는 정말로 동의를 받아야 인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검찰청법에 이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건 이제 의견 인사를 청취. 좀 늦춰달라라는 거 박성재 장관의 말을 이제 앞뒤를 다 연결해 보면 그래 내가 듣긴 들었어. 예. 근데 그 들었으면 됐지. 참고할게. 내가 꼭 그 말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런 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사가 그렇게 된 거죠. 정말로. 왜냐하면 보통 검찰 인사가 연초와 8월쯤 여름에 네네. 두 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간부급 인사는 여름 인사가 꽤 여러 번 있었어요. 종종 네네,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 9월에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장 인사를 해버리면 9월에 임기 끝나는 총장의 그 인사가 있은 다음에 또 검사장 인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한 시기예요. 지금 5월은. 네. 그래서 아마 이원석 총장은 올해 내 임기도 끝나니 내 인사와 맞물려서 좀 검찰 간부 인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김영남 의원은 전에 부장검사 다실 때 네. 그때 누가 뽑았어요? 검찰총장이에요,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에요? 대통령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인사를 네. 어떻게 하냐면 네. 총장하고 장관하고 모처에서 만나요. 네. 그래서 안을 이제 서로 주고 받습니다. 주고 받아요. 실제로 명단을 놓고 막 이렇게 조율을 해요. 아니 그 법무부 장관도 이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알아요. 무슨 검사하면 이 사람 이렇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단을 놓고 명단을 놓고 수사를 하죠. 이 사람 하고 있고, 누구냐. 누가 있고, 그 얘가 뭘 전에 하고 있고. 네.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과 장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미리 어느 정도는 하죠. 안을 짜갖고 네. 마지막에 장관 총장이 만나서 이렇게 네. 짜요.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거기서 최종 인사안이 나오면 법무부 장관이 그걸 들고 대통령한테? 대통령실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대통령실에 들어갈 때 보고할 때 보통 누구랑 같이 그 보고를 들어가냐면 민정수석하고 같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장관이 당시 세다.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 그러면 민정수석은 옆에서 그냥 배석만 해요. 근데 민정수석이 세다. 네. 그러면 장관이 갖고 온 안, 물론 민정수석도 어느 정도 알지만 내용은 알지만 네. 거기서 민정수석이 이렇게 좀
첨가를 합니다. 그래갖고 즉석에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민정수석의 말이 통해서 왕수석. 왕수석의 경우에 이렇게 네네네.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원석 총장이 무슨 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협의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거 못한 것 같아요. 아니 늦춰달라고 했으니까 뭐 그러니까 아예 자기 안이 거잖아요. 없지 아예. 아니 심지어 그 인사나는 걸 알았으면 서울에 있었겠죠. 지방 순시를 갔잖아요. 예. 춘천에 갔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네. 서울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패싱은 정확하다. 네네네. 그리고 말을 안 했잖아요. 내가 할 말은 많지만 12초 동안 참겠다. 예. 침묵의 출근길. 예, 그런데 그 이원석 총장을 잘 아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워낙 점잖은 분이고 뭐 이렇게 막 대거리를 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뭐 기자가 기사로 말을 한다고 하듯이 검사는 수사로 말을 하는 거다. 네. 뭐 그런 평소 지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윤석열 대통령 과거 하듯이 이렇게 대거리 하면서 세게 붙거나 이러지는 않고 아마도 조용히 계시다가 나가지 않겠냐 이런 분석과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뭐 조용히 인사는 계시다 인사고. 나가도 뭐 요 정도 하셨으면 뭐 1년에 한 수십억 버는 건 뭐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원석 총장이 변호사 개업을 안 할 것처럼 최근에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던 출마의 출마요? 뜻이, 그러니까 뭐 오. 정치의 뜻이 있다는 소문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여의도에.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이렇게 강한 뭐 좀 여기서 뭔가 그래서 그러니까요. 나서야 됩니다. 아, 그분이. 답을 확실할 확실하게 거네. 세워주면 예. 아니 최근에 검사 출신 중에 돈 제일 많이 번 사람은 저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의 부군. 부군이 가장 많이 벌었더라고. 박은정 어. 당선인의 와 진짜 뭐 검사장 정도 하고 나오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허. 전관이 엄청난 거죠. 전관. 사실 그거 그 개혁신당에서 개혁입법 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요새 그렇게 많이 버는 경우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네. 박은정 당선자의 부군은 엄청 많이 벌었다. 아하. 이분이 그 전문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 네. 피라미드 뭐. 하여튼 뭐 총장 다단계 패싱은 했는데 네. 제일 우리 관심은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 어떻게 할 거냐 요거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자, 지금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수사를 그러면 이제 진두지휘하는 거잖아요. 네.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일 때 수사권 박탈당해가지고 결국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해야 되는데 자,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이분도 오늘 출근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볼게요.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야권에선 검사장님이 소위 말하는 이제 친윤 검사다라고 해서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공직자로서 제가 검찰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지만 총장님과는 수시로 모든 사안에서 그동안도 잘 협의해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박성재 장관이랑 네. 이창수 지검장 얘기를 듣고 중간에서 참 이원석 총장이 난감하겠다. 네. 위에서도 잘 협의했다 그러고 아래에서도 잘 협의한다 그러고 총장은 침묵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남들은 다 협의했다고 그러는데 네. 정작 본인은 협의하지 패싱 모르고 당하고. 있고. 예. 이런 검찰 상황 우리 저 검찰총장 하셨던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또 보고 계신지. 글쎄 그 한 4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으셨잖아요. 아니 4년 전에 저 터프하지 않았습니까? 탕 치면서 그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했는데 근데 오늘은 그 안주가 뭐지 그? 또 안주 얘기. 아, 그거 맨날 안주예요. 아 중요합니다. 이거는 계란말이가 있느냐 근데 없느냐. 이 사안만큼은 중요하지, 정말 그거. 그 여당에서도 지금 비판이 나오잖아요. 충분히 오해할 만한 검찰 인사였다. 더군다나 시기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시기가 너무 생뚱맞았어요. 네. 갑자기 검찰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아니 네. 그러면 5월에 하고 9월에 또 해? 검찰총장 그 바뀔 때 당장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명확하게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한 그립을 주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검사장 이상급의 정치인들 취재해 보면 네. 일맥상통하게 나오는 얘기가 일단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언급했거나 주장한 사람들은 다 바뀌었다. 송경호 네. 위원장이나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 소환하지 마라.
안 할 수 있어요? 꿈도 꾸지 마라. 이제 이런 태도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창수 지검장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저는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라고 예. 했지만 이 친윤 검사라는 정치권의 네. 어떤 그 평가 네. 관련해서는 굉장히 불쾌감을 동의할 수 없다. 드러냈어요. 아까 저희 들어봤어요. 예. 예.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중앙지검 23년 전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검사로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문제 없이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네.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주변에서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고 뭐 법조에서 농담도 있다는 거예요. 출석 요구서를 용산에 보내서 가긴 할 텐데 이 용산에 도착한 출석 요구서를 누가 김건희 여사한테 갖다 줄 거냐. 갖다 줄 사람이 없어서 아마 저기가 안 될 거다. 소환이 안 될 거다. 요즘 서빙 로봇들 많 좋은 거 서빙 로봇 AI가 다 있습니다. AI가 쭉 네네네네. 가서 공시송달해야 될 것 같은데 공시송달.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걸 보면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성역인 거냐라는 비판을 이제 우회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네. 그 이창수 지검장이 그 얘기도 했어요. 평소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들고 있는 모든 사건을 다 열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중앙지검에 와 있는 사건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도 예.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네네네. 사건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사건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한다고 한다면 네.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김건희 여사 사건이 작은 사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네. 그리고 거기다가 그 김승호 1부장하고 최재훈 반부패 2부장까지 인사가 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이원석 총장 마지막에 선거 후에 수사하겠다라는 말을 통해서 체면 칠해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것도 하지 말고 그만둬. 라는 시그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프레임으로 잡힌다고 한다면 야권이 큰 틀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당연히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특검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잘못된 수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보통 검찰이 이게 정권의 뜻대로 또 잘 안 움직이잖아요. 왕왕 있죠. 그렇죠. 이게 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확 트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검찰은 좀 더 봐야 되겠죠? 그게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검찰은 권력에 절대 충성하지 않는다. 대신 확인된 대세에 충성한다. 확인된 대세.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권력이라도 네. 이게 기울었다라고 하면 아니 그런 예를 우리가 왕왕 봤잖아요. 사실은 그 전이라도 네네네.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한 적도 있고 그게 더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대사가 기울었다 그러면 거의 뒤도 안 돌아봐요. 네네. 그 경험 검찰 담이라고 생리상.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조직의 생리상. 아니 그건 근데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도 사실은 그래요. 이제 공무원의 어떤 네. 생리라고도 표현할 네.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네. 뭐랄까요?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는 거죠. 네, 아니 네, 네. 전직 대통령이라고 본인 자식이나 뭐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네. 다 현직 대통령 시절에 자식들이 구속되고 처벌받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를 안다고 저는 알았던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네네. 자 그러면 또 요즘에 굉장히 역할이 중요한 데가 네. 또 공수처인데 공수처장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이제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때 그 기자회견에서 그랬죠. 공수처가 열심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지금 특검을 하자고 합니까? 공수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데 네. 공수처 폐지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요. 자, 공수처장 후보자 지금 계속 비어 있다가 이제 가까스로 이제 내정을 한 오동훈 후보자를 관련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는 의혹들도 참 이 종류가
참 좀 그래요. 왜요? 말하기도 좀 거시기해. 민망한. 일단은 딸의 아빠 찬스 의혹이 있죠. 이제 아빠가 있던 법무법인에서 일하다가 아빠 동기인 네? 그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일하다가 거기 또 그 변호사가 옮기니까 또 가서 따라가서 일하고 근데 뭐 시급은 뭐 4만 원씩 받았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오동훈 후보자의 아내 그러니까 오동훈 후보자가 일하던 법인에 네. 채용이 됐는데 운전기사로 채용을 해서 네, 월급을 5년간 2억 원의 이제 봉급을 받았다 이런 의혹도 있고 뭐 아내를 자녀에 대한 운전기사로 네, 채용했다고요? 채용을 해서 세상에서 가장 불편하고 무서운 운전기사를 모시고 다닌 거죠 오히려. 실제로 그 역할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겁도 없이 이름만. 안 네. 해요. 절대 졸진 못하겠네요. 네. 조수석에서. 네네네네. 또 하나 불거진 의혹이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원래 정치인한테 후원금 내면 안 되는데 판사니까 네. 이제 2004년에 당시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 원의 후원금을 내면서 본인의 직업을 자영업자로 적었다. 아, 판사인데. 예, 뭐 이런 의혹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공수처장 후보자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뭐 이렇게까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열린우리당 후보한테 후원금 냈어요? 제가 이거 누군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네. 못 알아봤습니다. 아. 뭐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세요 혹시? 근데 아니 저도 확인 안 해봤는데 네. 이분이 의외로 또 진보 쪽이랑 친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기호 판사 있잖아요. 아, 예. 네네네. 네, 정의당 국회의원 예. 아하. 그분하고 절친인 아, 그래요? 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깝다고 인천지법에서 같이 예. 일을 했던 연으로 가깝고 이분도 정치에 좀 뜻이 있다는 얘기를 서기호 판사 얘기를 해주던데 네네네. 상당히 성실하게 꼼꼼하게 열심히 사신 분이네요. 네, 네. 다양하게 챙길 거잘 다양하게 챙기며. 예, 참 창피하죠. 예, 이런 분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거기에 이제 수장으로 간다는 게 과연 국민들이 정말 훌륭한 분이다라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네네. 이 정도 되면 저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생각 일도 없으시고 중요한 거는 인사청문회를 해봐야 대통령이 임명할 거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동안 이런 일은 너무나 많이 네네. 있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때마다 국회의장이 사실은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김진표 의장 뭐 적절한 대응하지도 않았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분명하고도 바르게 문제 지적을 할 만한 국회의장이 필요하다라는 게 민심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여기에서 국회 그 법사위 의원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수처장도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보면 차장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차장이 누가 오느냐를 봐야 된다. 그게 처장 관전 말고 차장. 그게 관전 포인트다. 네. 근데 오동훈 후보가 판사 출신이어서 수사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차장을 잘 뽑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검사 출신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누가 오느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오동훈 처장 그리고 새로 올 차장이 지금 진행 중인 수사 의지가 충만한 최혜병 특검 팀을 네. 최혜병 그 수사팀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보좌하고 도와줄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수사가 어렵게 만들지 저는 그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장 기자님은 오동훈 후보자가 아예 임명이 될 거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까요? 힘들 것 같은데. 윤 아니, 대통령 임명 안 하실까요? 아니 이게 사실은 인사청문회가 안 열리는 게 맞죠. 이 정도 네. 상황이라면. 내일 열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일 내일 예정돼 있는데 임명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네. 당연히 청문 보고서는 뭐 부적격 네. 지금 판정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도 임명을 하게 되면 대통령으로서 또 부담일 거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말이 되나 하는데 또 거부권을 행사하시니까 참 그렇습니다. 여보 여기서 좌회전하세요. 내려. 저도 제일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저 같으면 제 와이프를 운전기사로 채용을 한다? 절대 아니 어딜 다니겠어요 제가. 그리고 오늘 저녁에 어디 약속 있다고 하면 뭘 또 늦게 들어오려고 그냥 집에 가. 그리고 그냥
데리고 집으로 가버리면 어떡할 거야 이게. 문 잠그고 밟아갖고 가. 세워주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운전기사로 채용 무슨 못할 영화 것 스피드도 같은데. 아니고 계속 달립니까? 예, 하여튼 그래서 아마 전국의 부인들이 도대체 이렇게 매도당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만큼 존중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인사청문회 통과는 힘들 것 같다는 이제 전망을 좀 주셨고요. 네. 25만 원 요 정도 한번 짧게 예, 가볼까요? 마지막 주제로 네. 이거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그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 주겠다, 22대 첫 법안으로 발의하겠다 이렇게 세게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자 전국민 대신에 선별로 주는 것도 여당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진성중 정책위원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 여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 라고 한 겁니다. 그 네. 앞서서는 뭐 처분적 법률로라도 우리가 이거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굉장히 좀 선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은 여론조사 결과가 좀 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전국민 지원금이 생각보다 찬성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하고 찬성이 비등비등하게 나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가를 다시 한번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고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강하게 가기가. 무리해서 이거를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조금 한 발 양보하는 쪽을 선택한 게 아닌가 네. 싶고, 제가 봐도 지금 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보여요. 사실은 물가 문제도 크기 때문에. 네. 댓글에서는 요거 혹시 대통령이랑 이제 야당 대표가 서로 통하면서 이거 하나씩 주고받은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대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우원식으로 가고 25만 원은 이렇게 한 거래한 거 아니냐.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선별 지급도 반대다. 그래요? 네, 라는 네. 입장이 지금 나와요. 오.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우리는 네. 선별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 현금 지급은 포퓰리즘이다. 네. 그것도 제가 보기엔 무리입니다. 아예 안 주는 것도 아마 이것도 쉽지 않을 거다. 그럼 아니, 이제 왜냐하면 지금 민생 경기가 워낙 어렵기 어렵죠, 때문에 어렵죠. 네. 사실은 일종의 부양책으로서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역으로 한 단계만 지나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전혀 그런 거 전혀 없다. 선거 그렇게 깨지고도 정신을 아직 덜 차렸네. 아니 그러면 개혁신당이 좀 동의해 주세요. 저희는 똑같다. 선별 지급에 대해서는 똑같다. 도와주시면 되죠.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네. 선별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금액을 낮추는 거예요? 아니면 몇 퍼센트까지? 아니죠. 대상. 대상을 네. 줄이는 거죠. 뭐 중위소득 이하로 잡든지 아니면 뭐 조금 욕심을 내면 70%까지 뭐 이렇게 조금 기준을 정해야겠죠. 네네네. 근데 생각보다 정말 민생이 진짜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러니까 네. 사실 뭐 이렇게 정규직들 이런 분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은 모르지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루에 한 켤레도 신발을 못 팔았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네. 제가 수원에 무슨 시장에 갔었는데 오후 5시 정도 됐는데 지금도 개시를 못했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없다. 네네. 네, 그러니까 특히 재래시장에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노인분들이 많은데 너무 비싸서 가격만 물어보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중위소득 이하의 생활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빚 문제도 너무 심각한 거고요. 이자 부담도 많고, 그러니까 주머니에 가처분 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어찌 보면 대한민국 전 국민이 매일매일 조금씩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향적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뭐 아마도 전부 다 안 주거나 전부 다 주는 이 시스템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대상을 좀 조절하는 정도로 여야가 아마 합의를 하지 않을까 정도 예상을 네.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치 용장 우리 김용남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장윤선 기자님과 함께 해봤고요. 요 정도 하면 오늘은 뭐 괜찮겠죠? 뭐 혹시 두 분 생각하신 진짜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 깜빡했네 뭐 이런 거는 없으셨죠? 아니요, 뭐 중요한 이슈 내일 또 생길 텐데요. 뭐. 예. 근데 저는 그거 네.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요? 이준석 대표가 네. 어제 천하람 당선인하고 이주영 당선인하고
영남에서 꽃을 사가지고 아. 원래 대구에서 살려고 했는데 김해 뭐 업자가 이게 안 돼가지고 김해에서 꽃을 사서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5.18 묘역에 가서 2,000배? 네. 예, 다리가 후두루두 걸렸다. 7시간 30분? 엄청난 묘역을 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정치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정치인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역시 이준석 참 기발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칭찬해 드리려고. 아 예. 네. 이준석 대표 칭찬이 그렇게 막 기뻐하지 네. 않아요. 남의 칭찬이라서 저만 느낀 건가요? 아니요 뭐 아니 저희 당에 대한 칭찬으로. 그렇죠. 예, 예. 네. 아니 당 차원에서 한 거 아니에요? 예예. 예. 네. 아니 그 세 명이 다니까 사실은 예. 당선자 3명 다 간 예, 거잖아요. 예, 당선자가 다 간 거죠. 그 아이디어 또 우리 김영남 의장님 내신 거죠? 제가 낸 건 아니고 사전에 알고는 있었어요. 아, 예. 그렇습니까? 알고는 예, 있었어요. 예. 아 비밀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또 임팩트가 있으니까. 예. 네, 그 칭찬해주고 싶으시다는 그렇죠. 걸 예, 오늘 예, 마지막으로 하면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우리 김용남 의장님, 장윤성 기자님, 또 신영 기자, 또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